안녕하십니까. 아우디 태안모터스 인천전 시장 엑스퍼트 배걸환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QA45TD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네,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아우디의 굉장히 상징적인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바로 싱글 프레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단하고 좀 다르게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좀 단단해 보이는, 정말 강력한 SUV답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보이고요. 특히 이 싱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엔진 열을 굉장히 최적화되도록 시킬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해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보이는 저희 아우디의 최고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HD 매티스 LED 헤드라이트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인상 깊은 것 같은 경우는 이 테일라이트도 보실 수 있고요. 비상등이라든지 방향지시 등 사용했을 때도 이제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라 그래서 쭈르륵 애니메이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더불어서 차량을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웰컴 세레모니, 혹은 이제 차량을 이제 떠나서 문 잠고 집에 갔을 때 페어웨이 세레모니도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헤드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능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상징적인 아랫부분에 상향등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매트리스 LED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가끔가다 너무 어두운 시골길이라든지 가로등이 없는 길 다닐 때 상향등을 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깜빡하고 이제 마주온 차량이라든지 앞에 있는 차량을 상향등을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윈드실드 앞면에 있는 카메라 통해 가지고 이미지 분석해서 앞에 있는 차량 혹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서 상향등을 켜게 하는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신 것들이 이 차는 안개등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차는 안개등이 아예 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안개등은 여기 안쪽에 윗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헤드라이트 부분에 다 안개등 혹은 코너링 등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45TDI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업데이트라 그래서 조금 옵션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PU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S라인 이스테리오 패키지가 빠져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S라인 이스테리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적 요소로 날렵한 그런 전면부를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에어 인테이크가 뚫려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냉각 핀들이 자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행을 통해 가지고 식히게 하고, 그리고 공기 저항 계수도 낮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네모난 게 무엇일까요?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반절 주행이라고 하죠. 저희 ACA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했을 때 차량이 어느 정도 운전을 해준다면 굉장히 운전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네모난 부분을 레이더 센서를 집어 넣어 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부에서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측면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이기도 해요. 정말 QA, 저희 아우디의 플래그십 SUV죠. 거기다 쿠페형 SUV입니다. 정말 측면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우디 같은 경우는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량이 굉장히 길어 보이기도 하고, 특히 저희 팬더, 이 부분을 팬더라고 합니다. 이 부분하고 뒷부분, 주유구까지 팬더 부분이 굉장히 볼륨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디자인적 요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C 필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A 필러, 필러는 이제 기둥이죠. A 필러, B 필러, 이 C 필러,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보통 SU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적재함을 좀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많이 높여 놓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C필러로 굉장히 많이 깎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깎게 되면 오히려 좀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Q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묘하게 이 루프 라인 따라 가지고 굉장히 잘 깎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뒤에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프레임리스 도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SUV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쿠페형 SUV답게 쿠페 느낌을 내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한번 보시면 유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즉 이중 접합 유리가 채택이 되었어요. 이거 같은 특징 같은 경우는 유리랑 두 개 유리를 필름을 통해서 딱 합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음 효과도 있고요. 만약에 측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선쉐이드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프라이버시까지 지켜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을 볼 때 휠을 정말 중요시 보는데요. Q8에 맞게 정말 큰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5암 스타일 휠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휠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는 275에 50에 20인치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타이어 안쪽에 굉장히 큰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퍼가 크다는 것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의미하죠. 그래서 캘리퍼 같은 경우는 무려 6개 피스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매체 통해 가지고 이 차의 시속 100km에서 정차 때까지 걸리는 거리를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35m라는 굉장히 짧은 거리의 제동 거리를 봤습니다. 보통 차들은 한 40m 안팎이면 와, 브레이크 시스템 정말 좋다라고 평가하는데, 이 차는 생각보다 좀 차량이 크다 보니까 약간 무게는 좀 나가요. 2310kg라는. 근데 그거 대비해서 마치 스포츠카 같은 제동 거리를 보여주는 게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이제 멀티링크를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경량화에도 굉장히 신경 썼고,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끼리 많이 이용하고 또 이제 스포츠 주행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이제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브 셀렉트에 따라서 컴포트일 때는 좀 부드럽게, 그리고 다이나믹일 때는 댐핑 압력을 좀 더 줘서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승차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제 다이나믹 주행, 즉 스포츠 주행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이 테일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숫자 1을 연상시키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우디 역사를 보면 사실 아우디 4링 이전에 엠블럼을 사용했을 때 숫자 1에다가 아우디라는 그런 엠블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도 연상시키고요. 이제 가로로 길게 쭉 뻗어 있는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굉장히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SUV답게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순간 아까 좀 전에 측면부를 설명했을 때 이런 C필러 라인을 많이 깎았죠.
깎아놓은 거 대비해 가지고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많이 확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적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어디 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캠핑 장비를 실었을 때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을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네모나게 반드시 나와 있는 모습이 짐 싣기는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 밑부분을 열어 놓으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차 도구도 여기에다가 마련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서브우퍼라는 그런 음향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음을 강조해 준 장치죠. 그래서 음향 장치도 안쪽에 들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검정색 네모난 물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그냥 12V 배터리인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48V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대기 중에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그런 친환경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스타트 앤 스탑 작동하려면 정차 중에 시동이 꺼지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속 22km 이하부터 시동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또 정상적으로 주행했을 때 타력 주행하게 되면 저절로 시동이 꺼져 가지고 최대한 연료 소비를 줄여주는 그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도 이제 전동 트렁크다 보니까 위쪽에 버튼 눌러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닫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후면부까지 다 받고 전체적인 익스테리어를 한 바퀴 다 돌려서 본 것을 확인해 봤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인테리어 넘어가 가지고 이 차의 실내 공간하고 그리고 각종 인포테인먼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테리어 부분으로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하고 텔레스코픽을 자기 신체에 맞게 조절하신 다음에 여기 셋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빨간불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요. 1번 살짝 길게 눌러주시면 삐 소리와 함께 1번으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버튼은 여기 동그랗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조절하실 거면 왼쪽에 있는 버튼 돌려 놓으신 다음에 좌우 상하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사이드 미러를 접고 싶으시면요, 한 번 더 왼쪽으로 돌려 놓으시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성에가 사이드 미러에 있다면요, 한 번 더 왼쪽 돌려 놓으면 열선이 작동되어 가지고 성에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네 버튼 통해서 개폐하고 닫을 수 있고요. 아래 버튼 같은 경우는 차일드 락이라 해서 창문을 못 열게 하고, 또 이제 뒤에 온도 조절까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차일드 락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인데요. 트렁크 버튼을 당겨 보시면 열리게 되고요. 다시 닫기 원하신다면 닫을 때까지 계속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닫아지게 됩니다. 네, 왼쪽의 버튼은 라이트를 조절해주는 버튼이에요. 지금은 오토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미등만 원하신다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미등이 켜지게 되고, 한번 라이트를 꺼보고 싶으시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전조등이 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오토로 되어가지고 라이트가 저절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기능이 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론트 눌러주시면 앞쪽 안개등, 그리고 리어 버튼 눌러주시면 뒤쪽 안개등인데요. 뒤쪽 안개등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차량이 많이 눈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심한 안개일 때만 켜 놓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칼럼을 보시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뒤로 있을 때는요, 뒤로 이제 밀려 있을 때는 한 번만 앞으로 당겨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셋 버튼 눌러 주시면 이제 지금 현재 속도로 앞차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 있으니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1 또는 10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시면 내려주시면 속도가 1 또는 더 많이 내려주면 10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차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바가 3칸일 때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5칸까지 혹은 1칸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은 이제 차선이 켜져 있는데 만약에 꺼져 있을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 주셔서 항상 켜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버튼 같은 경우는 좌측하고 우측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지금 지도가 나와 있을 때 다른 항목 보고 싶다 하시면 우측 버튼 눌러 주시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여기 있는 버튼 위로 올려주시면 에너지 소비 항목, 누적 주행 기록, 최근 주행 기록, 연비, 날짜 및 시간을 상세하게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만약에 USB나 이제 핸드폰 연결하셔가지고 음악 같은 걸 틀었을 때 여기서 미디어 항목을 볼 수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핸드폰하고 차량이 전화 연결되었을 때 통화 목록이라든지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뷰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제 속도계하고 엔진 회전수를 좀 더 크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다시 지도를 만약에 넓게 보고 싶다 하시면 뷰 버튼 눌러주시면 지도가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통화가 걸려오면 왼쪽에 있는 통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다음 항목으로 넘길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음 항목 같은 경우는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볼륨을 올리고 싶으시면 스크롤을 위로, 내리고 싶으시면 아래로, 그리고 뮤트, 음소거는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재생은 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MMI 화면을 보게 되면요, 10.1인치하고 8.6인치 두 화면을 통해서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고 하면요, 내비게이션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검색을 통해 가지고 목적지를 입력해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다이얼로 힘들게 기어, 니근, 디귿 찾았다면요, 지금은 이게 하단에 있는 키패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스타벅스를 간다고 하면요, 스만 치셔도 LTE 기반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나오게 되고,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스타벅스 목록이 쭈루룩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천예술회관 역점으로 눌러주시면 시작 버튼과 동시에 길 안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MMI 화면하고 버추얼 코피 그리고 HUD 화면 통해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전만 시야를 유지한 채로 길 안내를 받으라고 이제 계기판하고 HUD 화면에 길 안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시속 100km라는 주행을 하다 보면 1초에 약 27m가 지나가게 돼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여기에만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거를 보는 순간에 찰나에 이 차는 27m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전방 시야를 유지한 채로 길 안내를 받으라고 이렇게 다양한 화면 속에서 길 안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 취소하실 때는 S 표시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목적지가 취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전화 연결하실 때는요, 전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연결할 핸드폰을 블루투스를 켜 놓으시고 휴대폰 연결을 눌러주시면 바로 해당 핸드폰이 항목이 뜨게 됩니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연결을 설정하는 중입니다. 등록하시고 허용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핸드폰이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게 되면 여기 위쪽에 있는 마이크 통해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요, 음악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유선 연결 통해서 여기 보시면 센터 콘솔 안쪽에 USB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앱 들어가셔서 이제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 각종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실내 감성적인 거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설정하는 것을 볼 텐데요. 차량에 들어가셔서 조명 및 시야 눌러주신 다음에요, 여기 안쪽은 실내등이다 보니까 실내등 눌러주시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각종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다 느낌이 나타나는 카리브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 있고요. 만약에 블루 색상 원하시면 메리타임, 좀 더 강렬한 레드빛을 원하시면 임펄스, 그 밖에 다른 색상 원하시면요, 개별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각종 색상을 30가지로 표면등 혹은 라인 등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홈키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버추얼 콕핏의 레이아웃을 바꾸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우디 버추얼 콕핏 눌러주시면요, 지금은 좀 화려한 게 들어가 있어요. 다이나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런 버추얼 콕핏을 보고 싶으시면 클래식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변화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뷰 버튼 눌러볼게요. 그렇게 되면 원 클러스터가 양쪽으로 다 나와진 것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고 비슷하지만 폰트하고 그리고 레드 라인이 좀 더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스포츠한 버추얼 콕핏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리어 버튼 눌러주게 되면요, 뒤에 있는 공조기를 앞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그 뒤에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열선도 켜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나 좀 더워 하면 온도를 내려주시면 되고 아빠 나 좀 추워 하시면 이제 열선을 켜주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모두 나갈 때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온이라 써져 있는 버튼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좀 미세먼지가 많다던가 아니면 실내 공기가 좀 많이 안 좋다 하시면 이 버튼 눌러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공조기에서 일단 음이온이 나와가지고 실내에 떠도는 먼지를 붙잡아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먼지가 우리가 흡입하는 이 부분만 없으면 이제 먼지를 흡입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온 같은 경우는 먼지가 심한 날 켜놓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다시 하단부 아래에 보시면요,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통해 가지고 차량의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동 모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동 모드 같은 경우는 차량이 운전자의 습관을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운전자분은 약간 스포츠한 걸 좋아해. 그러면 다이나믹 모드로 바뀌게 되고 이 운전자분은 좀 부드럽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네. 그러면 자동으로 승차감으로 변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항상 이제 편안한 모드가 원한다 그러면 승차감 모드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오늘은 한번 이 차에 함께 주행을 해보고 싶어, 좀 달리고 싶네 하실 때는 다이나믹 모드에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비포장 도로나 아니면 좀 험로를 주행했을 때 이 차 좀 더 잘 나가고 싶다 하시면 오프로드에 모드에 놓으시면요, 차량이 비포장 도로에 최적화되게 바뀌게 되고 ESC도 오프로드 모드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정말 그 장점이, 정말 아우디가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잘하고 있죠. 360도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후진 기어에 넣으셔도 이제 나오지만, 강제로 원하시면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전방 카메라 나와 있고 탑뷰로 위에서 보는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방 카메라 보고 싶다 하시면 뒤쪽을 눌러주시면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요. 측면을 보고 싶다, 근데 앞쪽 측면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 앞쪽 측면 눌러주시면 되고, 좌측하고 우측입니다. 그리고 뒤쪽 측면을 보고 싶다 하시면 뒤쪽 측면을 눌러주시면 좌측 우측으로 나오게 되고요. 나는 그것보다 전체를 보고 싶어, 전체를 보고 싶을 때는 3D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도 만약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테일라이트가 들어온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디테일에 많이 신경 쓴 360도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 편의를 위해서 자동 주차 기능도 있어요. 자동 주차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시동이 안 걸려 있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위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셔서 가운데 있는 아래쪽 버튼 눌러주셔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에요. 가령 이제 만약에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데 킥보드가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킥보드라든지 스쿠터 이런 걸 부딪히게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최대에 놓고 타시면요, 문을 열려고 해도 옆에 킥보드라든지 스쿠터가 지나가게 되면 강제로 문을 못 열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최대에 놓게 되면 만약에 뒤에 이제 후진을 하는 와중에 만약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킥보드,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제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후진을 하더라도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안전 지원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나는 그거는 너무 민감한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 하셔서 기본에 놓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최대에 놓고 최대한 차량의 안전 그리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확보한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000cc 디젤이에요. 그래서 보조 히터 기능도 있습니다. 보조 히터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고요. 만약에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내일 오전에 나는 보조 히터를 켜가지고 차량을 미리 데펴놓고 싶어,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데펴놓고 싶어 하실 때는 차량에 들어가셔서 에어컨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람모기 표시 눌러주시면 보조 히터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내일 토요일 활성화시키고 싶다, 오전 8시에 30분 활성화시키고 싶다 하시면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활성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 히터 통해서 미리 예열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다가오는 겨울철에 굉장히 편안하게 차량의 실내를 데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쉐이드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 내리시면 전동 선쉐이드가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당기게 되면 다시 선쉐이드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선쉐이드를 온, 오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뒷자리도 온도 조절을 개별적으로 가능해요. 저희는 포조 에어컨이라 하죠. 그래서 오토에 놔두시고 온도 조절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가능하고 열선도 3단계 통해서
뒷자리 열선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공조기가 에어벤트가 여기 센터 콘솔뿐만 아니라 여기 B필러에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바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뒷자리에 어린 자녀나 혹은 개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옵션인데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뻥 뚫린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어두울 때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주간일 때는 멋있는 구름을 볼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 선루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익스테리어하고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아우디 테란 모터스 인천시장 배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